안녕하세요. 투자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자주 하시죠? 특히 1억 모으기는 많은 분의 목표일 텐데요. 오늘은 이 1억 모으기를 방해하는 의외의 요인, 바로 우리가 너무 의존하는 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스마트폰 속에 잠자고 있는 이 앱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세게 만들고 있을지도 몰라요. 과연 어떤 앱들이 1억 모으기를 방해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현명한 소비와 재테크 습관을 만들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1억 모으기를 위해 앱테크를 활용하시곤 합니다. 앱테크는 앱과 재테크의 합성어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새로운 방식이죠. 걷기, 광고 시청, 설문조사 참여 등을 통해 포인트를 모으고 그걸 현금화하거나 상품으로 교환하는 건데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캐시워크처럼 걷기만 해도 돈을 버는 만보기 앱이나 토스처럼 다양한 금융 서비스와 리워드 기능을 제공하는 종합금융 플랫폼도 있죠. 심지어 손목닥터 9988처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헬스케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포인트를 얻는 방식도 있어요. 타이핑만 해도 포인트가 쌓이는 캐시 키보드, 할인된 가격으로 기프티콘을 구매할 수 있는 일상 카페 같은 앱들도 앱테크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이런 앱테크 앱들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목적 없이 시간을 낭비한다면 오히려 1억 모으기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1억 모으는데 안 쓰는 앱 7가지를 통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앱 사용 습관과 현명한 재테크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앱을 지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그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목적 없이 사용하는 쇼핑 앱입니다. 앱테크로 소액을 벌어봤자 계획 없는 쇼핑으로 몇 배의 돈을 써버린다면 아무 소용 없겠죠. 툭하면 뜨는 할인 알림, 단 하루 특가라는 문구에 혹해서 불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습관은 1억 모으기의 가장 큰 적입니다. 쇼핑 앱은 필요한 물건을 살 때만 사용하고 평소에는 알림을 꺼두거나 아예 삭제해버리는 것이 좋아요. 이게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건가 하고 3번 이상 고민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소비가 모여 큰 돈이 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끝없이 피드를 넘기는 SNS 앱입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등 SNS 앱은 우리의 시간을 순식간에 빨아들입니다. 친구들의 화려한 일상, 광고성 콘텐츠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에 불필요한 소비를 유발하기도 하죠. 남들과 비교하며 소비하는 것은 1억 모으기 목표 달성에 치명적입니다. SNS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재테크 공부를 하거나 부업을 찾아서 돈을 버는데 활용해 보세요. 시간이 돈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것이 바로 1억 모으기의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 자동 결제에 너무 익숙해진 구독 서비스 앱입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음원 스트리밍, 각종 유료 게임 등 우리는 너무나 많은 구독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매달 자동 결제되는 이 금액들을 합치면 생각보다 엄청난데요. 실제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따져보지 않고 그냥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는 과감하게 해지하고 꼭 필요한 서비스만 남겨두세요. 한 달에 몇천 원, 몇만 원이라도 꾸준히 모이면 1억 모으기에 큰 보탬이 됩니다. 구독 서비스 목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게 하는 과도한 모바일 게임 앱입니다. 물론 게임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게임은 우리의 시간뿐만 아니라 돈까지 낭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유료 아이템 구매, 뽑기 등은 순식간에 많은 돈을 사라지게 하죠. 게임에 쓰는 돈과 시간을 줄이고 그 에너지를 1억 모으기를 위한 생산적인 활동에 투자해보세요. 게임 대신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시간을 쓰는 것이 훨씬 값진 결과를 가져다 줄 겁니다. 다섯 번째, 충동 구매를 부추기는 배달외식 앱입니다. 편리함의 끝판왕인 배달 앱은 우리의 식비를 순식간에 늘리는 주범입니다. 귀찮아서, 피곤해서라는 이유로 배달 앱을 자주 이용하다 보면 한 달 식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어나곤 하죠. 집에서 요리하는 습관을 들이고 도시락을 싸다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배달 앱 사용을 줄이고 그 돈을 저축하거나 투자하는데 활용해보세요. 외식을 줄이고 건강한 집밥을 먹는 습관은 1억 모으기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여섯 번째, 사용하지 않는 금융 앱입니다. 토스,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등 다양한 금융 앱들이 있지만 이 앱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자산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관리하며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등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잊어버린 채 돈이 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계좌 연동만 해두고 방치하기보다는 정기적으로 자신의 금융 상황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1억 모으기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죠. 마지막 7번째, 불필요한 인맥 관리용 앱입니다. 동창회, 동호회, 각종 모임 등 여러 인맥 관리 앱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모든 모임에 참여하고 모든 인맥을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을 쓴다면 1억 모으기 목표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인맥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모임이나 지출은 줄여야 합니다. 돈이 되는 인맥을 넘어서 진정한 가치를 공유하는 인맥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재테크의 한 방법입니다. 모든 관계가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1억 모으는데 안 쓰는 앱 7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중요한 건 앱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이에요. 앱테크를 통해 소액이라도 꾸준히 모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1억 모으기라는 목표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최소 시간 대비 효과를 볼 수 있는 앱을 선택하고 절약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핵심이에요. 마지막으로 1억 모으기를 위한 몇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첫째, 자동 저축 기능을 적극 활용하세요.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일정 금액을 저축 계좌로 자동 이체되도록 설정해 두면 강제적으로 저축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기프티콘 중고 판매도 좋은 방법입니다. 선물로 받은 기프티콘 중 사용하지 않을 것들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여 현금화하세요. 셋째, 재테크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주식, 부동산, 펀드 등 다양한 투자 방법에 대해 꾸준히 공부하고 자신에게 맞는 투자처를 찾아야 합니다. 결국 1억 모으기라는 목표는 단단한 갑바와 루틴, 그리고 꾸준함에서 나옵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자산에 꾸준히 투자하고 지겨운 반복을 견뎌내며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진짜 성공의 루트입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재정적 자유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닌 현명한 재테크를 위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1억 모으기 분명 쉽지 않은 목표지만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성공적인 1억 모으기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리스펙.